제대로만 읽으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자, 슬기로운 법률 생활을 위한 길잡이 법 읽어드립니다 순서인데요. 요즘에는요, 이 헬스장에 가면은 퍼스널 트레이너, 말 그대로 PT죠, PT. 이 개인 레슨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예, 혹시 주변에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네, 다들 받아보지 않았을까요? 저 받아봤습니다. PT 받아보셨어요? 네, 받아봤어요. 퍼스널 트레이너로. 퍼스널, 그 박서준 씨랑 같은 퍼스널 트레이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박서준이랑 차이가 나는 거지. 이거 PT 쓰면 같이 아, 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셔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예. 저도 PT가 효과가 굉장히 좋고 30분 PT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좀 짧게 PT. 짧게 강도 높게 밟고 네. 나머지는 혼자 운동하는. 그래서 요새 그렇지. 30분 PT를 받았습니다. 저도 받은 적 있습니다. 아, 그렇죠. 석 달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예. 변함없었습니다. 아니, 왠지 우리 T를 이겨내셨군요. 네네. T를 이겨내며 제가 봤을 때는 배 기자님 같이 PT 받고 PT 쌤하고 회식하셨을 것 같아요. 절친되셔서 이제. 그러게요. 이 정도로 PT, 그러니까 이 퍼스널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가면 친숙하게 우리를 그렇죠. 반겨주고 네. 친절하게 또 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줘서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보통 직원이 아니라 이제 용역이라는 아, 표현을 어렵다. 쓰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배 기자님? 네, 맞습니다. 보통은 위탁 계약을 통해서 헬스장에서 장소를 이용을 하면서 개인들과 계약을 해서 따로 PT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건 바이 건으로 이 계약들도 체결이 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에서는요, 이 퍼스널 트레이너와 헬스장 측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쌤이요, 저도 열심히 하면 쌤처럼 울퉁불퉁해질까요? 아, 그럼요. 재환 씨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인내와 끈기예요. 자, 다시 시작해볼까요? 저 다음 달도 쌤한테 PT 받을 거니까 잘 해줘야 해요. 아, 근데 이걸 어째요? 좀 이제 여기 그만둬요. 어머, 아니 왜요? 안 되는데 그럼 제 살 누가 빼줘요? 에이스로 불리던 일중 씨는 성동구의 한 헬스장에 3년 전쯤 위탁 계약을 하고 일해왔는데요. 그만두게 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사업주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까지 일하는 거 아시죠? 퇴직금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뭐요? 이봐요, 일중 씨. 당신 개인 사업자잖아. 무슨 퇴직금? 아이고, 이상한 소리도 안 해. 아니, 제가 위탁 계약이지만 여기 직원처럼 똑같이 일했잖아요. 예? 칼 출퇴근에 회의도 참석하고 매출 관리도 하고 심지어 제가 온갖 청소도 다 했다고요. 저 휴가도 간신히 썼어요. 아니, 일 없고 지금 자기 입으로 지금 위탁 계약이라고 했잖아. 여튼 이번 달까지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하고 가요. 아유, 거기 먼지 봐라. 먼지 좀 닦아요. 진짜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도 그럼 그냥 못 지나가요. 그러면은 우리 법정에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봐요. 법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나? 원한다면 그러자고. 콜.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분쟁 사례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헬스장에서 위탁 계약을 하고 일한 트레이너가 퇴직금을 받냐 못 받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로 또 소송도 있었습니다. 좀 자세히 짚어보고 하나하나 풀어보죠.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헬스 트레이너 A씨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어떤 프랜차이즈 헬스장에서 위탁 계약을 한 게 2016년 4월입니다.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 기본급에 개인 교습, PT를 해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했고요. 그 후 계약 갱신을 3회를 더해서 2018년 12월까지 일했고 2020년 2월에 회사를 나오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거의 2년 8개월 정도 됐는데 그 쌍방 분쟁의 핵심이 뭘까요? 쟁점이라든가? 이 퇴직금을 둘러싸고는 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돼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자기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두고 해석을 서로 나누면서 대립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위탁 계약, 용역 계약이라는 말인 거죠. 네. 근데 한쪽에서는 근로자다.
한쪽에서는 개인 사업자다. 사업자다. 또 언뜻 생각하면 또 개인 사업자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났을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변호사님. 결론은 이제 1심, 2심에서도 근로자성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고요. 대법원에서도 일부 원고 승소한 2심을 그대로 확정해서 결국 퇴직금이 1,380여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야, 이거 근데 헬스 트레이너는 원래 현행법상 근로자는 또 아니지 않나. 그런데 앞서 위탁 계약했다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네. 어떤 명칭인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실제로 일했는지 근로자처럼 일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 보면요. 트레이너 A씨가 단순히 그냥 고객을 관리하고 PT 이용자의 수수료를 받는 역할만 한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 유지 관리도 하고요. 무단 결근하면은 수업료의 2배를 차감하게 되고요. 트레이너가 귀책 사유에 따라서 회원 수가 줄면 계약도 해지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헬스장에 등록하지 않거나 지정된 시간 외에는 PT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거죠.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헬스장이 이 트레이너를 지휘 감독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A 씨가 헬스장 지시에 따라서 사무실 청소, 시설 관리, 회의 뭐 이런 것들도 다 했었고요. 또 헬스장 관리 직원이 그 관리 직원은 아마도 그 헬스장이랑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직원이겠죠. 이 사람이 A 씨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A 씨는 헬스장에 종속된 관계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너 퇴직금도 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지휘 감독해놓고 이제 와서는 개인 사업자끼리 일했다고? 네. 아니, 퇴직금 줘. 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헬스 트레이너는 근로자로 돼 있지는 않은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죠? 우리처럼 이제 프리랜서라고 봐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죠? 하긴 뭐 예. 시키는 건 그렇게 많은데 우린 퇴직금 없잖아요. 형도 당해봤을 거 아니에요. 일찍 뭐 나와라, 출근해라, 뭐 해라, 용모 단정 좀 똑바로 해라. 그런 거 들었어도 형 퇴직금 받았어요? 아니죠. 이게 프리랜서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그렇죠. 그런 지적하지 않고 그냥 다음에 안 불러요. 예. 요거 맞는 말. 직장인일 경우엔 그럴 수 있죠. 혼날 수 있죠. 요거 맞는 말. 부장이나 네. 팀장이나 이런 사람이 김일중 사원, 아니 면도 좀 하고 다니, 그렇죠. 아니면 옷 입는 게 그게 뭐야? 이런 일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프리랜서에게는 뭐 한두 번 정도 뭐 언질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맞아요. 요새 뭐 컨디션이 안 좋아요. 밤마다 술을 마시는 이 정도의 언급은 할 수 있지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진짜. 네, 프리랜서는 그래서 없어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1, 2년에 한 번씩 보시는 겁니다. 네. 한 번 하고 한 바퀴 쫙 돌고 잘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한 바퀴 돌아요. 요즘 한 바퀴 돌고 있거든요. 좋아요. 그래, 우리가 프리랜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헬스장에서는 그렇게 지휘 감독해놓고 종속관계를. 그죠? 그럼 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는가, 아하. 그리고 보수를 받고 있는가, 그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가, 그리고 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정 진수 여부 등, 그리고 어떤 전속성, 여기에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다른 곳에도 일을 나가고 있는 건지 정도를 고려해서 사용 종속 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헬스 트레이너 A 씨는 어쨌든 종속 관계에서 일을 한 게 맞고 근로자가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같은 프리랜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개인 PT 수수료는 또 챙긴 거잖아요. 이 네, 부분은 그게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실제로 됐습니다. 법정에서도 다퉈졌는데 그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 PT 단가를 이 헬스 트레이너 A 씨가 결정을 하지를 못했고 헬스장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만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정 권한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말로만 위탁이지 뭐 실제로는 거의 정규직과 다름이 없는 형태로 네, 맞아요.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의 기본급을 인정을 했고요. 그 외에 성과급도 이게 임금에 들어간다. 근로의 대가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헬스장이 트레이너들에게 개인 사업자로 봐서 사업소득세를 원청 진수했거든요. 그리고 4대 보험도 가입시키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헬스장이 더 우월적 지위에 있으니까 좀 불공정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봤고요. 퇴직금을 미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헬스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전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도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소송을 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재판단이 맞을까요?
그게 쉽지 억울한 않은데요. 부분이 꽤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진짜 사례들이 많습니까? 비슷한 사건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사한 사건에서 헬스 트레이너라고 해서 모두가 퇴직금을 인정해줬던 건 아니고요.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은 사건도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 트레이너가 개별적인 회원들과 계약 관계를 체결을 했고 이 트레이너가 조건들을 다 설정을 해서 헬스장에 통보하는 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구조가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 상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실질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근로자성이란 말이 참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사업주가 헬스장 일을 아주 좀 시켰어요. 좀 뭐랄까 그냥 인지상정의 느낌까지 나는 헬스 트레이너와 이제 헬스장 그 점주와의 주인이- 관계가 네, 관계가 여기 좀 오늘 할 건데 어깨 할 건데 조금만 뭐 티칭 좀 해줘. 그러면은 아우 내 원장님 그리고 살짝 봐줄 법해요. 인지상정상. 네. 예. 근데 이게 자꾸 사자성어를 쓰면서 죄송합니다. 예. 예, 과유불급이에요. 아, 이제 예. 아우, 인지상정 말고 다른 사자성어를 좀 대보든가요. 견문발검. 견문 지금 그 견문발검 했잖아요. 파리를 보고 칼을 휘두른 사람.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체적인 경우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결론이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위 감독 여부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있어요. 특수 형태의 이제 고용 종사자들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지만 그 제한에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는데 이걸로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네. 있고요. 배 기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사각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소송이 지금 3년이 걸린 거라고 합니다. 뭐 그동안 그 당사자는 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죠? 네, 예.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야, 3년이나 걸려서 퇴직금 1,38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었어야 되니 그렇게 마음고생해가면서 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기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재환 씨? 그럼요. 그러면 언제나 권리는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는 꼭 찾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들의 법이 소중하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들이 찾아가고 또 지켜야 할 권리를 위해서 우리 4인방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